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오늘 새로 신설된 새로운 컨텐츠 윤호의 식탐 기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할 때도 있겠지만은 음식이 딱 앞에 차려져 있을 때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어떤 행동과 행위를 하십니까? 저는 사진을 찍습니다. 여러분들도 음식이 식당에서 나왔을 때 사진 한 번씩 찍어 보시겠죠? 근데 저는 그거를 한번 컨텐츠로 생성해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식탐 기획 첫 번째, 돈가스의 그러니까 한 맺힌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잠겨가지고 지금 박하사탕 하나 먹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진을 보여드리기 전에 돈가스에 대한 제가 경험하고 고찰에 대한 그 한 맺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로 저 국민학교 때 시절에는 줄줄이 햄이 대세였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저한테는 항상 로스팜이라고 하는 스페인 같은 계열의 햄을 구워서 도시락을 항상 싸주셨는데요. 간헐적으로 반 친구들 중에서 꼭 산다는 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잣집 아니면 반장, 부반장급 되는 아이들이 항상 돈가스를 싸왔었습니다. 최고의 히트 반찬 중에 하나가 돈가스였던 거죠. 근데 제가 돈가스에 대해서 한이 딱 2번인가 3번 맺힌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국민학교 때 졸업여행으로 동네 인근에 지금은 거기가 공원이 되었는데 드림랜드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공원이 아니라 한마디로 놀이공산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막 놀이기구도 많이 있었고 위락시설이 진짜 잘 돼 있는 동네에서 그나마 제일 가까운 위락시설이었죠. 지금은 거기가 무슨 결혼식장 아니면은 그냥 동네 산처럼 놀이공원이 아닌 그냥 일반 공원으로 변화가 되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놀이공원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항상 거기서 국민학교에서 거기 한 2-3번씩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졸업여행이다 소풍이다 하면은 주된 먹거리가 뭐겠습니까? 김밥 아닙니까? 김밥. 저희 어머니가 진짜 김밥은 진짜 누구 뭐랄 나위 없이 진짜 맛집 아닌 맛집만큼 김밥을 참 잘 싸셨는데요. 근데 그날 유난히 어머니가 일을 하러 다니실 때라서 공장으로 이제 일을 하러 다니실 때라서 김밥을 싸 주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가스 반찬을 해서 신쌀밥을 싸주셨습니다. 근데 제 생에 그 얼마나 몇 번 먹어볼 법한 돈가스겠습니까? 근데 그 소풍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도시락을 먹게 하지 않습니까? 오래 묵혀놓거나 그러면 막 상하거나 그런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랬겠죠? 그때 반 친구들과 돈가스랑 해서 밥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애들은 은박지 도시락이나 뭐 종이 도시락이나 해서 서로 간에 김밥을 스캔을 하면서 이제 먹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제 도시락을 열었을 때 돈가스와 밥이 나왔습니다. 흰쌀밥. 그이자 아이들의 눈초리와 놀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좀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도 내가 반찬이 돈가스니까 어머니가 돈가스로 반찬을 싸준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랑 아닌 자랑으로 돈가스를 싸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그때 얄밉게 그 부반장 녀석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 장우영. 그때 반에서 부반장이었는데 그 아이 아버지가 나중에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 옆에 지금은 본심 어린이집이었는데 옛날에는 본심 유치원이었습니다. 제 여동생이 거길 나왔고요.
그 녀석이 저한테 한마디의 빗을 꽂았습니다. 야, 너는 이거 처음 쌓아보니? 나는 이거 맨날 먹어. 뭐 돈가스 하나 갖고 뭐 유세를 하냐고. 김밥도 안 싸운 주제. 너는 네 밥하고 네 돈가스만 먹어.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서로 간에 김밥을 서로 번갈아 먹어보면서 맛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냥 쓸쓸하게 그 돈가스와 밥을 몇 번 먹다가 뚜껑을 덮고 다시 입맛 없다 그러면서 그걸 싸들고 먼치 저 언덕바지 나무 아래 혼자서 그 돈가스와 밥을 진짜 눈물 젖은 빵을 먹는다 그러죠. 그런 느낌으로 목넘김으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진짜 어머니께서 처음 싸준 돈가스였는데도 그렇게 목이 메이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놀았는지 안 놀았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상처 아닌 상처를 받았죠. 돈가스에 대한.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휴일에 어머니께서 돈가스를 남은 여분의 돈가스를 튀겨서 여동생과 저한테 밥 한 그릇씩 챙겨주시고 돈가스를 여러 조각으로 해서 큰 접시에다가 이제 같이 내려놔 주셨습니다. 튀길 때마다. 근데 동생하고 저하고는 돈가스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그런 묘미야 색다른 경험을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동생하고 서로 돈가스 서로 막 찍어 먹다가 분명히 동생이 하나를 집어 갔길래 마지막 하나 남은 걸 제가 포크로 찍었는데 동생이 포크로 제 머리를 쿡 찍은 겁니다. 그 저는 놀라서 막 울고 있을 때 동생이 그 돈가스 뺏어서 먹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머니께서 고기나 돈가스 같은 햄 종류가 생기면은 나눠서 그릇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동생이 꼭 먹다가도 꼭 화장실을 갈 일이 있으면은 갔다가 오면은 꼭 제가 하나 더 먹었다고 이렇게 심보를 피우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어느 날부턴가는 화장실 중간에 갈 일이 생기면은 그걸 숫자를 세 갖고 갑니다. 제 여동생은. 진짜 좀 먹는 거에 있어서 옛날에는 동생하고 사활을 많이 걸었죠. 목숨을 걸을 정도였죠. 그러다가 돈가스 하면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사진을 좀 띄워놓고 할게요. 돈가스 사진에 대해서 돈가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께서요 옛날에 명동 쪽에서 아는 지인을 만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아버지 저 이렇게 여동생과 같이 나갔다가 어머니를 이제 명동에 데려다 드리고 아버지가 이제 저와 이제 여동생과 아쉬운 마음이 이제 집에 돌아올 일이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그때 지인분하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명동에서 그 태양의 길목이라고 돈가스 집으로 경양식 집으로 옛날에 유명한 데가 있었어요. 근데 싸고 양도 크고 저렴해서 좋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다음날 저와 여동생을 데리고 아버지랑 같이 명동에 있는 태양의 길목이라고 하는 경양식집을 갔습니다. 가서 자리가 좀 안 좋았어요. 화장실 바로 뒤에가 유일하게 자리가 거기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분명히 입구에는 그때 당시 돈으로 제일 싼 가격으로 2,500원 2,500원 써있었는데 저희 가자마자 5,000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동생하고 저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돈가스 4개를 시켜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추억이었죠. 처음에는 스프 나오고 그 다음에 마카로니라고 하는 샐러드와 야채와 그리고 빵이냐 밥을 먹을 거냐 해서 빵 2개 밥 2개 이렇게 해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명동에서 항상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와 저는 여동생은 그 명동 성당에 가면은 그 성모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명절 때나 신년 새가 다가오는 때면 항상 그곳에 가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뭐 절실한 이렇게 종교를 가진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때 두 번째 돈가스를 맛보았던 추억이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여동생과 저와 셋이
동네 인근에 그 둘둘이라고 하는 경양식집을 데려가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역시 돈가스는 먹기 전에 스프가 맛있습니다. 스프 먹고 난 후에 돈가스를 먹는 그 마음, 그 썰리는 그 느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같이 살고 있었던 떡볶이집 형이 같이 독사를 다니는 중에 제가 그 형한테 제게 첫 성에 눈을 뜨게 해주었고 저에게 많은 멘토이자 도움을 주었던 그 형에게 배려와 은혜를 갖고 싶어서 제가 삽시일반 모은 용돈으로 동네 그때 주변에 예전에 그 월곡시장 자리 그쪽에 경양식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데려가서 돈가스 먹고 딱 집에 올 때 제가 그만 돈을 집에 놓고 온 바람에 그 형을 잠시 거기에 냅둬 놓고 후다닥 진짜 집까지 뛰어와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서 그 형한테 돈가스 사줬던 추억 아닌 기억도 있죠. 그리고 제가 돈가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진짜 할 얘기는 많습니다. 진짜 이게 말을 하자면 1박 2일 정도 걸릴 정도니까요.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돈가스가 가끔 반찬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진짜 그 돈가스 그때 당시 귀신이어서, 그때 당시 제가 군대에 다닐 때 별명이 나르는 돈가스였습니다. 왜 제가 짬밥이 좀 되고 병장 좀 됐을 때는요, 돈가스를, 그러니까 나중에 군 시절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군대 있을 때 유일하게 좀 많이 챙겨주고 많이 친했었던 의무병실, 그리고 치사반, 그리고 간부식당, 딱 이 세 곳하고는 진짜 제가 로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먹을 거라든지 뭐 휴가 갔다 들어오면은 항상 뭐 챙겨주고 하는 게 네오반 외에 그렇게 챙겨주다 보니까 많이 친해졌었는데요. 치사반한테 부탁해서,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돈가스 나오는 날에는 항상 제가 돈가스를 여분을 좀 챙겨달라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폐기가 되거나 걔네가 간식거리를 먹거나 아니면 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몰래 한 무대기를 이렇게 싸갖고 와가지고 그 방독면 있습니다. 왼쪽 허벅지 옆에 차고 다니는 방독면에다가 항상 그 방독면 부수기제를 빼고 거기다 돈가스를 이렇게 봉지채 넣어갖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근무 나갈 때, 제가 병장 때는 제가 교대장이었을 때 교대하는 아이들이 4명을 데리고 갈 때 하나씩 이렇게 쥐어줬습니다. 돈가스를. 심지어 거기서 근무 쓰고 집에 그 부대를 막사 들어올 때도 돈가스를 챙겨서 먹이고 그랬습니다. 원래 절대 그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그 영창 아닌 그런 게 가기 때문에, 또 부수기제나 함부로 그 먹거리에 대해서 되게 그 시중독이나 그런 걸 예방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할 때인데 제가 그렇게 막 했었거든요. 나중에 군 시절 얘기할 때도 몇 번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제가 돈가스에 좀 많이 집착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한테 외식을 여동생과 같이 시켜줬던 게 돈가스가 아니라 오므라이스였습니다. 오므라이스. 지금은 거기가 배달집이 하나 생겼는데, 예전에는 거기가 자전거 수리점이나 자전거 파는 판매점이 있다가, 나중엔 책방이 있다가, 나중에는 무슨 컴퓨터로 노름하는 그런 방이 생겼다가, 지금은 거기가 배달 위주로 하는 오토바이 그 배달 업체가 하나 생겼는데, 그 자리가 원래는 오므라이스 전문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머니랑 저랑 여동생이랑 이웃의 친구 되는 지인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오므라이스 샵에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므라이스에 너무 맛이 깃들여져서 어머니가 나중에 네모난 후라이팬을 하나 사오셔서 계란 2개를 풀으셔서 오므라이스를 항상 해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케찹을 발라서. 근데 실제로 나중에 TV를 보니까 오므라이스 하면 밥을 볶아서 하거나, 오므라이스 하면은 덜 익은 노른자로 밥 위에 얹어서
갈라가지고 밥을 싸드셔서 하는 그게 오므라이스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어렸을 당시에 먹었던 오므라이스는 그냥 흰 쌀밥에 사각형으로 된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반 접으식으로 하고 케첩만 딸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었던 그것도 진짜 묘미였거든요. 그만큼 저는 돈가스에 대해서 한이 좀 많이 맺힌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시발점이 됐던 게 국민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드림랜드 놀러 갔을 때 남들은 다 김밥 싸왔을 때 저는 신쌀밥과 돈가스로 이제 먹으려고 할 때 친구들과 원래 먹으려고 할 때 부반장이라는 녀석이 자기는 맨날 먹는 돈가스인데 너는 그거 싸왔냐 그러면서 핀잔 주면서 저한테 눈치를 줬을 때 저는 홀로 나무 자리 한 자리로 혼자 가서 혼자 이제 눈물 젖은 빵을 먹듯이 돈가스와 신쌀밥을 먹었던 추억으로 인한 아닌 추억으로 돈가스에 대한 그 한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요 김밥 천국 그 곳이나 분식집을 갈 때마다 항상 돈가스와 밥을 먹었습니다. 진짜 창렬스러웠던 맛을 먹었던 돈가스 집도 있지만 제 생애 최고의 맛집이었던 돈가스 집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맛스러운 음식이나 제가 음식을 앞에서 접했을 때 찍었었던 사진들에 대한 걸 보여드리면서요 추억 아닌 추억을 곱씹어 보면서 식탐 여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론이 너무 길어서 돈가스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돈가스는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 우선 제가 오늘 할 이야기로 돈가스의 한에 관한 짧은 말을 했고요. 제가 주로 찍었던 사진들 중에 대부분 돈가스를 먹었던 사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 먼저 서론을 이렇게 길게 늘었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고요. 일단 제 첫 번째 식탐 기획에 대한 사진의 업로드한 파일과 그에 대한 이야기와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탐 기획 첫 번째 여행입니다. 이거는 2015년 10월 21일날 여동생이 그 중마고처럼 지내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찍 여의시고 아버지한테 좀 많이 좀 학대를 좀 당했던 여자 친구였는데 여동생의 친구였는데 가끔 여동생이 있는 이 방에서 옛날에 여기 방송하는 방이 여동생 방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동생과 항상 밤새 많이 지내거나 아니면 항상 서로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고 했던 뭐랄까 남자말로 말하면 불알친구 여자분들의 말에 의하면 소꿉친구 같은 친구였는데 이분이 시집을 갔고 그 곳에서 살고 있는 동네에서 그때 당시에 여동생의 친구가 택배로 보내준 도미입니다. 도미 한 3마리인가? 그 큰 걸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이렇게 찜을 해서 먹었던 도미찜입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진짜 비린맛 하나 없었고요. 제가 원래 생선을 진짜 안 좋아했습니다. 또 생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만 얘기하는 건데 제가 군대 갔을 때는요 그 가끔 이제 반찬으로 생선튀김 토막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진짜 그걸 안 먹었어요. 생선을 원래 안 좋아한 게 아니라 생선에는 그 가시 발라먹거나 가시 자체가 싫어서 원래 안 먹는 스타일이라서 그렇다고 누가 살을 발라준다고 해도 먹지도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심하게 목에 걸린 적은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군대 가기 전에는 약간 철이 많이 없었었는데 군대 가서 그것 때문에 엄청 갈굼당하고 막 나중엔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진짜 포크 숟가락 하나로 생선을 다 발라먹잖아요. 뼈랑 가시를. 그리고 이제 사회 나서는 이제 생선 이제 잘 먹기 시작했죠. 아무튼 이거는
그 제 여동생의 친구가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 친구 오면 되게 잘해줬거든요. 그 먹거리라든지 뭐 배달 음식인데 가끔 시켜서 이렇게 해주셨었는데 이 도미찜을 이 친구가 가끔 저희한테 보내줘요. 뭐 한라봉을 보내준 적도 있었고요. 이 생선을 이 도미를 한 두 번인가 보내줬었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으로 보내줬었던 건데 2015년도 10월 20일 날 여동생 친구가 택배로 그 도미를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쪄서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제일 큰 후라이팬 안에 그 물을 넣어서 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가 안 잡더라고요. 이때 어머니랑 이 도미 진짜 와 살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예. 생선하면 뭐니뭐니 되게 그 스시 아니면은 초밥 위주로 많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막상 쪄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다 먹고 나서 그 동생의 친구한테 잘 먹었다고 안부 좀 부탁한다고 하면서 여동생이 이제 이렇게 안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예전에 한 1년인가 2년 전에 여동생이 저희 집에서 이제 애들하고 잠깐 있다가 집을 얻고 이제 따로 이제 독립해 나갔을 때 애기들 보러 온다고 여동생네 집에 친구들하고 해서 다 같이 가서 이렇게 보고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얘를 다시 만나서 그때 당시에 이 도미 먹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이 난다고. 1, 2년 전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첫 번째 5번의 요리는 도미였습니다. 도미찜 너무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죄송합니다. 두 번씩 넘어갔던 것 같은데 아이고. 그리고 돈가스입니다. 진짜 돈가스. 여기는 2017년도 1월 31일 저희 동네 그 동동여대 밑에 쪽에 내려가시다 보면 고봉민 김밥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돈가스를 먹었는데요. 특히 이 비트로 절여진 이 무가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돈가스 분식집 가서 먹게 되면요 팁을 하나 알려줄 게 있는데요. 이 대부분 돈가스 나오는 이 밥들은요 대부분 진밥들이 많아요. 찐득찐득한. 그래서 이거 먹기가 좀 힘들어서 대부분 돈가스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요 일부러 김밥을 따로 하나 시키거나 아니면은 돈가스를 먹더라도 이 밥을 안 먹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맛이 찐득찐득한 게 맛이 없거든요. 좀 오래된 듯한 느낌이 많아요. 대부분의 돈가스를 파는 밥집들이 대부분 다 그랬어요. 진짜 99% 이상이. 그다음에 제가 하는 노하우는 뭐냐면요, 저는 돈가스가 항상 나오면은 이 밥을 이 국에다 미리 말아놨어요. 어묵 국물 아니면은 그 미소 된장국 같은 거 나오잖아요. 요즘은 분식집에서 돈가스 시키면 스프를 안 주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돈가스가 이렇게 나오면요 옆에 국이 있다 싶으시면은 밥을 항상 여기다 말으세요. 그리고 이 고봉민 김밥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그 알로하 치즈김밥이 있어요.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나중에 고봉민 김밥집에 가면은 치즈김밥 알로하 따로 얘네 개인적으로 하는 그 치즈김밥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식집에 가면은 자기들이 대표하는 자기들 이름을 내건 김밥과 치즈김밥 뭐 기타 등등의 김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집의 김밥이 진짜 맛있는 걸 아시려면요 이 집의 이름을 딴 대표적인 김밥을 하나 사 드셔보십시오. 그리고는 평가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집이 진짜 김밥을 맛있게 하는 집이 아닌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참고로 이 집의 맛있는 김밥은 고봉민 알로하 무슨 김밥 있어요. 무슨 치즈가 이렇게 깍두기처럼 생긴 그 스틱으로 된 치즈가 들어간 김밥인데 입에서 진짜 살살 녹습니다. 아무튼 이 고봉민 김밥의 집에서 간 돈가스인데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테이블 위에 항상 냅킨을 깝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런 센스. 국이며 젓가락이며 물자는 항상 티슈를 깔아주는 이 센스. 본인 혼자 먹거나 같이 누구랑 먹을 땐 항상 이렇게 드시는 것도 괜찮은 거라고 봅니다. 참고로 여기는 좀 뭔가 좀 샐러드가 좀 너무 적었죠. 후르츠 있고 밥 이렇게 있고 돈가스 이렇게 작게 있죠. 근데 대표적인 분식집에 가면요 소스가 대부분 이렇게
시중에 팔고 있는 돈가스 소스 있죠? 갈색으로 된 진 갈색으로 된 이런 걸 주니까 좀 그게 아쉽더라고요. 여기 이거는 감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돈가스를 시켜 드시게 되면요, 밥이 대부분 진밥입니다. 진밥. 눅눅하거나 아니면은 찐득찐득한. 그러니까 이 밥을 될 수 있으면 그냥 국에다 미리 말아 놓고요, 돈가스 다 썰어, 저는 돈가스를 썰어서 먹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대부분 다 썰어 놓은 방식으로 먹기 때문에 다 미리 썰어 놓으시고요, 샐러드는 샐러드는 대로 버무려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같이 드십시오. 예. 여기는 고병민 김밥집이었고요. 특히 비트무가 좀 맛있습니다. 절여진, 진짜 비트무가 아니라 비트 색상을 낸 그런 맛을 좀 나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 무에다가 비트 색상을 좀 입힌, 물들인 그런 집이었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그게 아니라, 이때는 언제냐면은 제가 하이트에서 그 망고링고라고 망고 맛이 나는 맥주를 먹을 때 했어요. 이게 맥주 아닌 맥주가 아닌 이게 음료수 같은 맥주였는데 제가 이거 한창 빠져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파리바게트에 가면은 일부 파리바게트에는 그 야채빵이라고, 야채 샐러드 빵이라고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야채빵을 직접 맛있게 드시려면요, 동대문에 가면은 야채빵을 따로 팝니다. 그때 당시 기준가로 1,500원인가 1,000원밖에 안 했는데 지금 얼마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동대문에 가시거나 그 주변 인근에 빵집대 가시면요, 빵 반 갈라서 막 그 양배추 막 넣으시고 케찹하고 마요네즈만 딸랑 넣은 게 있어요. 그거 드십시오. 햄 들어가 있는, 소세지 들어가 있는 기다란 핫도그보다 이게 제일 일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 당시에 망고링고에 중독되었던 시절이어서 그 저희 동네 그나마 가까운 파리바게트에서 이 야채빵을 팔고 있더라고. 지금은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돈을 또 아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군것질거를 많이 못 하게 됩니다. 그때 새벽녘에 이거 먹고 싶어서 나가서 야채, 그리고 빵집이 10시 이후부터는 할인이 되다 보니까 이걸 사갖고 와서 망고링고하고 먹었습니다. 여러분 망고링고 만약에 맥주 쓰디 쓰고 맛 탁한 맛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요, 이거는 무알콜은 아닌데 드셔보시면 진짜 술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루에 작은 캔으로 해서 한 2번 3번 이렇게 먹을 때였는데 지금은 먹으라고 하면 안 먹죠. 왜냐면 약간 주스 느낌 많이 나는, 술보다는 음료수 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 술이라가지고, 무알콜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조합으로 먹었던 것도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이라면은 이거 한번 드시면 아마 중독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야채빵의 본연의 맛을 토속적으로 드시고 싶으시면은 재래시장에 있는 빵집이나 아니면 동대문에 가면 이게 있어요. 야채 샐러드 빵이 있어요. 그러니까 햄이나 그런 게 들은 게 아니라 다져진 양배추랑 그리고 오이 한 장 정도 깔려 있고 케찹하고 마요네즈 유로 된 거라서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빵 자체가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바삭하게 이렇게 튀겨진 거 같이 된 거라다 보니까 맛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파리바게트에도 있으니까요, 혹시 보시게 되면 한번 드셔보십시오.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빵집 하면은 그 낙엽무늬처럼 된 햄 소세지 빵이나 아니면은 주로 피자빵이나 아니면 주로 감자 고로케가 들어간 걸 많이 사 먹잖아요, 빵집 가면은. 근데 저는 이 야채빵 한번 막 먹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다른 빵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파리바게트에 가면 일부 매장에는 이게 있으니까요, 이거랑 한번 드셔보시면 적극 추천드리고요. 이거의 본연의 맛을 드시고 싶으시면은 동대문이나 재래시장에 있는 빵집에 가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창 나중에 제가 제 마지막 러브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것도 결국 짝사랑이었지만은
그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 과일 갖고도 그 일하는 파일 철에다가 귤 2개와 약간 많이 멍들은 바나나를 가지고 먹기 전에 이렇게 웃는 모습을 만들어 놓고 찍은 사진입니다. 편의점에서 과일이 들어올 때 이틀에 한번 3일에 한번 과일 아저씨가 오십니다. 그때 좀 이렇게 상태 안 좋다고 손님들이 안 먹거나 그럴 때 가져가실 때 간혹 이렇게 주고 가셨었는데, 제가 그때 귤 2개하고 바나나를 한 2~3개를 받았습니다. 그때 먹기 전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사진을 찍고 그 좋아하는 그 여자분한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찍은 사진을 보냈었던 적이 있었네요. 여러분, 바나나가 이렇게 상태가 멍들고 상태 안 좋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오. 이거 상한 거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더 먹기 부드럽고요, 더 촉촉합니다. 이것도 많이 먹기 뭐 하시면요, 많이 멍들고 찌무르셨다면요, 요크루트 있죠? 요크루트랑 요거를 이렇게 등분 썰으신 다음에 요구르트랑 같이 드시면은 진짜 맛있습니다. 그렇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귤도 약간 찌물는 부분 조금 구석 부분이 있으면요, 그 부분만 떼내고 나머지 부분 먹어도 괜찮으니까 드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불량 감자라만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자나 과일 같은 게 울퉁불퉁하면 거의 상급으로 취급 안 하고 대부분 버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오히려 더 맛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맛있고요, 맛의 변화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동적 하는 게 그겁니다.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하듯이 과일도 먹거리도 외모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절대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또 연애하는 그 당시 시절이었는데, 2016년도 11월 22일 아버지가 이북 도문병이시다 보니까, 여러분, 겨울하면은 군것질거리 1순위가 뭐겠습니까? 기름에 튀겨져서 눌려진 꿀호떡 아니겠습니까? 저희 동네도 재래시장이 있었던 그 지역에 어떤 나이 드시는 아주머니 아닌가 할머니 분께서 만드시는 꿀호떡입니다. 이거를 사와서요,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총 5개를 사와서 어머니 2개 남겨놓고 아버지 2개 이렇게 챙겨놓고 가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버지가 이북 도민분이시라 전 종류나 순대나 간 종류를 좋아하시는 분이셔서요, 제가 꿀호떡을 아버지한테 드리기 전에 이렇게 사진 찍은 거고요. 이때 꿀호떡을 맛있게 드시려면요, 믹스커피 있어요. 아버지가 믹스커피를 하도 많이 좋아하셔서 식후에 제가 항상 타드렸었거든요. 식후에 타드리기 전에 꿀호떡하고 믹스커피하고 아버지한테 타드렸던 추억 아닌 추억이 생각나네요. 겨울하면 진짜 꿀호떡 아닙니까? 요즘은 또 꿀호떡에 막 씨앗 같은 것도 많이 넣어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진짜 오리지널로 그냥 흑설탕 많이 들어간 꿀호떡이 더 맛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옆에 보면 커피 홀더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제가 좋아했었던 사랑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과 저는 그때 당시에 커피를 아메리카노를 항상 사 먹게 되면요, 이 컵 홀더에다가 각 회사별로 다 모양이나 디자인이 특이하게 다르잖아요. 그럼 이 컵 홀더 뒤편에다가 항상 짧게나마 편지를 쓰거나 하고 싶은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때 한 50개 이상 넘게 이렇게 쌓아서 모아지고 해서 편지를 썼을 때 그녀한테 이렇게 보냈던 적이 있었죠. 이때도 좀 많이 새록새록하게 떠오르네요. 특히나 이 꿀호떡을 보면은 아버지한테 믹스커피를 타다가 주었었던 그때 그날이 어렴풋이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피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이즈가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이 쟁반 보이십니까? 이 사이즈가 진짜 큰 겁니다. 참고로 이 피자는 어머니가 만드신 겁니다. 2015년도 10월 11일 어머니가 제인강 사강 피자를 만든 겁니다. 어머니가 원래 옛날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 양념치킨을 하는 걸 배워갖고 와가지고요, 동생이 또 치킨을 좋아하니까
어머니가 치킨을 너무 몸에 안 좋고 하고 튀긴 거니까 어머니가 항상 집에서 양념 치킨을 해주셨습니다. 그 양념 치킨의 비법은 양념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양념 치킨으로 케찹하고 고추장하고 뭔가 또 다른 섞어서 진짜 한상적인 그 궁합으로 해서 그 양념치킨을 주로 해주셨는데, 그때 이웃에 살고 있는 딸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이 딴 데로 멀리 이사가면서 그래도 그나마 저희 집과 그나마 교류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갔는데 그 집은 피자를 해주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와,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피자면은 진짜 환상 아닙니까? 그거 진짜 중국 음식 다음으로 최고로 치는 고급 요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그분하고 이제 음식을 교류를 한 거예요. 그 아주머니한테는 양념치킨을 하는 법을 가르쳐 줬고요. 어머니는 그분한테 피자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집에 와서 이제 피자를 하셨는데 실패도 많이 하셨죠. 특히 그 피자빵 만드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은 뭐 또띠아나 막 그런 걸로 해서 피자 빵 해가지고 위에다가 이제 토핑만 해서 이게 구우면 바로 되니까 맛있게 먹는데,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파프리카, 베이컨, 버섯, 심지어 저 녹색 있죠? 저 원래 이거 뭐지? 브로콜리를 원래 안 좋아하는데 어머니가 브로콜리를 한번 찐 거를 또 이렇게 넣고 피자 소스 넣고 치즈 이렇게 얹어서 해놨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가 준 이 피자 한번 먹잖아요. 와, 사먹는 피자 못 먹어요. 사먹는 피자는 식으면은 맛이 없잖아요. 떡볶하 그 피자 치즈도 뻑뻑하고 딱딱한 게 또 많이 먹으면 배도 아프기도 하잖아요. 기름진 것도 있고 해서 오래 못 먹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해준 피자는 식어도 맛있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이 도가 어머니가 밀가루 해가지고 이게 전부 치즈 한 건데, 그 점성 재질이 밀가루하고 뭐 빵 그 밀가루하고 우유하고 어떻게 혼합을 비율을 했는지 모르는데 한상적인 궁합으로 만드십니다. 어머니가 가끔씩 피자를 이렇게 어쩌다 한번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8판 9판 이상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와, 동생하고 저하고 2박 3일을 먹습니다. 2박 3일을. 그런데 변비가 없어요. 진짜 숙변을 봅니다. 숙변을 막 쫙쫙쫙 잘 봅니다. 아, 쾌변. 심지어 소화도 잘 됩니다. 먹어도 물리지 않은 어머니가 직접 해주신 직접 만들어 주신 피자입니다. 이때는 처음으로 이날 비도 오고 막 바람도 몰아치던 날이었는데 뜬금없이 어머니가 이걸 해주신 건데, 이 쟁반이 황금 쟁반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잘 안 꺼내 쓰시는 건데 원래 둥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날 신기하게 처음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사각형으로 해주신 거예요. 이거 그때 어떻게 이렇게 구웠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진짜. 아, 저희 어머니 피자 진짜 잘 만드십니다. 손피자. 어머니 손피자 한번 먹으면요, 진짜 다른 여타 피자 다 맛없습니다, 진짜. 어머니가 해주셨던 피자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리고 어머니 하면은 뭐겠습니까? 전 아닙니까, 전. 근데 참고로 이거는 제가 그때 일 나가기 전에 어머니랑 같이 전 부쳤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좀 도움을 주셨던 게 요거였습니다, 요거. 저희 집은 제사 음식으로 이 오징어 말린 거 포 이거를 떠오셔서 가지고 이거를 계란을 입히셔서 이거를 제사상에 올리시는데요. 이거 아마 올리신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생선전, 여기 사색전, 호박전, 가지전, 이거 제가 다 붙였습니다. 이거 붙이고 그날 바로 저녁 9시에 편의점으로 일 나갔습니다. 온몸에 기름이 쩐내 난 상태로. 와. 근데 어쩌겠습니다. 어머니 혼자 붙이면 뭐하지 않습니까? 여동생 시집 갔는데 전 붙일 사람 없는데 아들은 제가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명절 때만 되면 제사 때문에 엄마랑 저랑 이제 곤욕이었는데, 이번 설 때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처음 맞는 설이었고, 저번 지난 49주 때도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식단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제사를 치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사는 이제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머니도 저도 이제 돈을 이제 못 벌고 있고 따로 딱히 어떻게 할 게 없으니까요. 출근 전에
써있습니다. 여기 윗글에 보시면은 2015년도 9월 26일 출근 전에 명절 전 부치기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편의점 알바하면요, 대부분 알바하신 분들이 편의점에 잘 안 가려는 이유가 딱 두 번 있습니다. 피서철이나 이게 명절 전날이나 명절 당일날은 무조건 일을 안 나오려고 그래요. 저는 근데 명절 전날도 나갔고요, 명절 당일날도 심지어 편의점 일 나갔습니다. 가면 손님 진짜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타고 가는 버스랑 전철이 그 시간이 너무 격차가 늘어져가지고 이런 날은 10분 전, 뭐 20분 전에 집을 나가야 됩니다. 그나마 겨우 버스를 빨리 일찍 탈 수도 있을까 말까 할 정도니까요. 저는 심지어 땜빵도 항상 많이 하고요, 항상 명절날에도 항상 꿋꿋하게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랬던 저를 왜 편의점에서 일을 안 써주는 겁니까? 아 진짜. 아무튼 저는 이렇게 많이 붙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버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버지께서 이북 도민분이시다 보니까 이게 전 종류를 많이 좋아하십니다. 예전에는 이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붙였습니다. 진짜 막 몇백 장씩 붙였습니다. 사색전 몇백 개, 막 생선전 몇백 개, 동그랑땡 몇백 개, 호박전 몇백 개, 막 이럴 정도였거든요. 저희 할머니랑 친할머니나 저희 아버지가 이북 도민분이셔서 전 종류를 또 은근히 많이 좋아하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많이 줄은 거죠. 근데 참고로 이거 제가 오전 12시부터 저녁, 그러니까 출근하기 1시간 전까지였으니까 거의 한 10시간 넘게 해서 붙인 거죠. 이거는 요새 세상이 많이 좋아서 전기 코드만 꽂으면 이제 전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일을 나가야 될 때가 다 다가오니까 어머니가 이제 이 어머니가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이 오징어 편된 거, 그거 약간 한치 같은 느낌의 오징어인데 그거를 이제 붙이시고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가고 나서 이제 어머니 밤새 잠 못 주무시고 이제 일하셨을 거예요. 다음날 아침까지도 일했으니까요. 뭐 저희 집은 참고로 직접 식혜도 하십니다. 엿기름을 내셔서 일일이 뜨시고 하고, 또 한 번은 또 뭐지? 그 뭐죠? 식혜 말고 또 뭐 있죠? 수정과도 또 직접 뜨시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손도 다 하셨어요. 아버지 살아 생전에는 진짜 식혜나 막 수정과도 이제 사오시면 좋은데 일일이 다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손맛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일일이 다 하시고 그랬던 게 참 많이 안쓰럽죠. 올해부터는 또 안 하시겠죠. 이제 하면 좋기보다는 너무 안쓰럽고 아니었죠. 좀 조용조용히 남들처럼 쉽게 요새는 막 세상이 많이 편해지니까 사 먹거나 그러면 참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일일이 다 하시니까 너무 많이 안쓰럽고 많이 안 좋았죠. 이때 또 갑자기 생각나네요. 이게 벌써 몇 년 전이야? 5년 전이네요. 5년 전. 와. 그리고 어묵탕 2015년도 2월 16일입니다. 봄비가 내리는 날에 어묵탕을 끓인 겁니다. 그 마트 가면은 어묵 많이 팔잖아요. 대신 파랑 마늘은 제가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찌개나 국을 하실 때요, 마늘하고 파를 항상 넣으십시오. 마늘을 특히 많이 넣으십시오. 마늘을 많이 넣으시면은요, 국물 맛이 진짜 진해지고 진짜 담백해집니다. 파는 요즘 뭐 백종원이 뭐 파기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파향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저는 별로 그거 좋아하지 않고요. 기본 베이스로 마늘하고 파는 항상 넣으십시오. 그러면 국물이 진짜 진해지고 맛있으니까요. 이날은 어머니가 항상 주말마다, 휴일마다, 일요일마다 항상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번씩은 산악회 운동을 하러 다니실 때여가지고요, 아버지랑 항상 일요일에 항상 저는 남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날은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소주를 항상 그날 처음 맛볼 때 했습니다. 이날은 어묵탕 이렇게 끓여가지고요, 어묵탕 쉽잖아요 끓이기. 마늘하고 파만 썰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묵 넣고, 그리고 어묵 사면 들어있는 조미료 같은 거 조금 넣고, 그리고 좀 깊은 맛이 안 난다 싶으면요,
국간장 한 반 숟갈 넣으시면은 고소하면서 담백한 맛 납니다. 국간장은 짠맛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맛의 향이나 이런 색깔을 표현해 주니까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날 아버지하고 소주 하나 먹으면서 같이 어묵탕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니, 이건 아니고. 그리고 떡국입니다. 2010년도 1월 1일 어머니와 해돋이 보고 온 날에 항상 어머니랑 신년 새해가 될 때마다요, 어머니가 운동하시는 그 앞에 있는 초등학교 모교 앞에 있는 산에 가서 해돋이를 보고 아침 일찍 집에 오면요 거의 8시쯤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떡국을 끓여 주셨는데요, 만두도 넣으시고 그러는데 그래도 신년 새해는 만두보다 떡 넣어 먹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 이런 적은 없었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좀 아저씨 입맛이 된 게, 국에다 밥을 말아 먹거나 이런 걸 꼭 먹게 되거나 라면에다가 밥을 말아 먹게 되면요 꼭 김을 이렇게 부셔서 넣어서 먹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뽀글이 해 먹거나 군대에서 지원해주는 컵라면 먹을 때 보면은, 세창컵면이라고 해서 그거 먹을 때 보면은 부대 내에 그 밥 먹을 때 밥 나올 때 그 비닐로 들어있는 김이 나오면 항상 그걸 챙겨갖고 와가지고 그 야간에 근무 갔다 오면은 뽀글이 해 먹을 때 항상 라면에다 그거 부셔 먹었던 김가루의 맛이 생각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뿌려 먹습니다. 그리고 후추는 원래 잘 안 먹었었는데 아버지가 항상 국이나 찌개 드실 때 항상 후추를 이렇게 쳐서 이렇게 드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본의 아니게 이제 후추를 쳐서 이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날이 2016년도 1월 1일 신년 새해 해돋이 보고 온 날 어머니께서 해준 떡국 이야기였습니다. 떡국 참 맛있죠? 심지어 이 떡국도 하도 많이 사와서 나중에 이 남은 떡으로 떡볶이 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한마디 해드릴게요. 잠깐 3,000%라 맞이겠는데 떡볶이 맛있게 끓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파, 고추장, 설탕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떡볶이 끓이는데 별 다른 특별한 재료나 무슨 기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딱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첫 번째, 물을 너무 많이 넣으시지 마시고요, 잔잔하게 깔아 놓듯이 넣으시고요, 거기다가 물이 좀 끓는다 싶으면은 고추장 한 숟갈 반 넣으십시오, 숟가락으로. 그리고 설탕을 좀 많이 넣으세요. 한 3숟갈 4숟갈. 예. 저는 참고로 백종원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제가 여동생한테 배웠고, 또 제가 가끔 저도 떡볶이 먹고 싶을 때 먹다 보면은 이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늘어나는, 요리는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겁니다. 못하는 사람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느니까요. 그렇게 하시다가 떡은 항상 물에다 불려 놓으세요. 아니면 물로 한번 씻으시고요, 담가 놓으셨다가 그 떡을 건져서 팔팔 끓는다 싶으면 떡을 넣으셔서 끓으시면 됩니다. 그 떡볶이의 대표적인 게 달고 매운맛 아닙니까? 그리고 깊은 향을 내려면요 파를 많이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 파 안 좋아하지 마십시오. 파는 진짜 요리하는데 최고 일품입니다. 가끔 동네 분식점이나 길거리에서 음식 파는 떡볶이 보면요 파가 없어요. 그냥 떡하고 고추장에 끓여진 그 설탕에 끓여진 그런 맛밖에 없어요. 그렇게 끓이시다가 뭔가 독특한 묘미를 보고 싶으시면요, 국간장 한번 살짝 반 숟가락 해서 넣어서 뿌려주십시오. 끓여주시면 진짜 더 깊은 맛이 납니다. 그 국간장의 참 묘미가, 사람들이 국을 끓이다가 싱거우면 국간장을 많이 넣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많이 넣는다고 짜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진짜 간을 보시려면 소금을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요. 소금 넣으면 되지만은 떡볶이 끓일 때는 국간장 약간 반 숟갈 정도 넣으시면은 진짜 깊은 묘미가 나니까요. 그렇게 해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절여질 만큼 쫀득쫀득하게 그렇게 끓이셔서 떡볶이 끓여 먹으시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떡볶이 만약에 길거리에서 사오시게 되면요, 집에서 먹기 전에 파가 없다 싶은 걸 사오시면요, 집에다 파를 썰어서 넣어서 끓이십시오. 그러면 진짜 맛있는 떡볶이 맛이 날 겁니다. 그리고 파 써는 게 시간이 너무 아깝고 번거로우시면요, 나중에 요리하시다가 파를 많이 써시다 보면 파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파를 미리 다 썰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파를 썰어놓은 파를 그 크린랩 비닐봉투에 넣으셔서요 냉동실에다 보관하세요. 그 냉동실 한번 넣으시면은 한 달이건 뭐 열흘이건 간에 변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무슨 요리를 할 때마다 그 파 얼려진 거를 조금씩 뜯어서 넣어서 요리할 때 쓰시면 진짜 일품입니다. 그게 말 그대로 라면 건더기 식품 건더기 스프라 그러죠. 그런 느낌을 나니까요. 저희 집은 지금도 냉동실 보면은 파 냉동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썰어진 거 채 썰듯이 썬 파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 보관하시는 법도 괜찮고요. 떡볶이도 그렇게 끓이면 진짜 여러분 떡볶이 못 끓이시는 분들도요 잘 끓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이나 찌개에 심지어 떡볶이에다도 라면 스프를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다시다를 넣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넣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요리 방법이에요. 제가 쓰는 재료 중에서 MSG 중에서 유일하게 쓰는 게 미연이에요. 미연은 뭐냐면은 잠깐 또 삼천포가 빠졌는데 김치찌개를 끓이다 보면요 쓴맛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쓴맛을 잡아주기 위해서 미연을 조금 넣어주시면요 쓴맛이 잡힙니다. 저는 지금도 미연은 별로 추천하는 편이지만 다시다는 진짜 안 좋아합니다. 다시다가 말 그대로 그 라면 스프 같은 계열이다 보니까 절대 그거 넣지 마세요. 소고기만 안 놔도 되니까 그거 굳이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미연 하나만 됩니다. 그리고 김치찌개 만약 끓이실 때 쓴맛이 올라오면요 미연 한 줌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뿌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 또 김치찌개를 끓이시다가 신맛이 너무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설탕 조금 넣으시면은 신맛이 잡힙니다. 저희 집은 참고로 김치찌개를 끓일 때 미연, 들기름, 그리고 설탕 이렇게 해서 김치를 끓입니다. 김치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은 갑자기 또 삼천포로 빠지겠는데요. 김치를 물에 넣어서 팔팔 끓이시다가 마늘을 다져서 넣으십시오. 한 네다섯 조각이요. 네다섯 쪽 이렇게 넣으시고 다져서 넣으시고 끓이시다가 미연 조금 한 줌 좀 뿌리시고 끓이시다가 거기다가 이제 맛을 보실 거 아니에요. 한참 끓이시다가 근데 신맛이 너무 나요. 쓴맛은 잡혔는데 그러면은 설탕을 좀 넣으십시오. 많이 넣으라는 게 아니라 설탕 한 반 숟갈? 한 티스푼 정도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서 끓이시다가 맛을 한번 보세요. 그래도 약간 좀 신맛이 좀 덜한다 싶으시면 그때 국간장 좀 넣으시오. 모든 요리에 찌개 국가 요리를 하실 때는요 국간장을 한번 쓰십시오. 그냥 그러면은 되게 기묘하면서 뭐지 이거 묘하게 깊은 맛이 납니다. 딱 적당한 만큼 그렇게 자작자작 끓이시다가 그리고는 이제 맛있게 식사하시면 진짜 일품의 김치찌개가 됩니다. 여러분 김치찌개나 떡볶이 끓이는데 어려운 거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늘하고 파만 있으면 충분하고요. 네. 그리고 미연은 제가 MSG 중에서 적극 추천하는 요리의 재료 중에 일부니까요. 그렇게 쓰셔도 괜찮을 겁니다. 잠시만요. 제가 다 봤나?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늘은 얘기를 다 했네요. 여러분은 어떤 요리와 어떤 음식으로 즐기며 사시며 맛을 느끼며 사십니까? 저는 어떻게 또 이렇게 이야기 하다 보니까 벌써 이게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오늘이 첫날인데 좀 어색하고 좀 이렇게 주저없거나 좀 순서 없이 이렇게 뒤죽박죽일 수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폰으로만 사진으로 담아만 보시지 마시고요. 뭐 SNS나 트위터를 하시면은 페이스북 같은 거 하시면요. 이렇게 맛있는 요리 같은 거 사진을 찍으셔서요. 혼자만 알지 마시고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이 요리에 대해서 추억과 이때 당시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하나가 남았네. 이거 제가 안 했네요. 이거 안 했네. 죄송합니다. 하나가 남았네요. 여기는 저희 동네 동대문대 인근 부근에 사불의 김밥집에 가보시면요. 거기서 먹은 돈가스입니다. 여기도 어김없이 어묵 국물이 나오더라고요. 역시 센스 있게 매너 좋게 냅킨 하나씩 깔아놓고요. 근데 이 집은 반찬이
한 달에 한 번꼴인가 보름에 한 번씩 반찬이 바뀝니다. 때로는 어묵이 있을 때가 있고 어묵조림이 있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계란말이가 있을 때가 있으니까 여기도 괜찮다. 여기는 참고로 24시간이에요. 여기는 2016년도 12월 6일 돈가스 하고 밥과 이렇게 샐러드 이렇게 조합스럽게 나왔죠. 다른 분들은 이런 거 보면 뭐 창렬스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한 양이고요. 이 미역줄기와 김치와 단무지가 나왔고요.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해 드리는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돈가스 나올 때 나오는 밥들은 대부분 진밥이니까 될 수 있으면 여기다 다 말아 주십시오. 이거 미소 된장국이건 이런 어묵 국물 계열이건 간에요. 참고로 이 내용의 주제는 뭐냐면 역시 돈가스는 하나로 부족해입니다. 저는 참고로 이 가게에 가면요 이날 이후부터는 생선가스를 같이 시킵니다. 추가로. 대신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릇에 음식물 묻히지 마시고요. 그냥 이 한 그릇에다가 생선가스만 올려주시고요. 샐러드만 좀 넉넉히 많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샐러드를 이런 접시에다가 한가득 넣어주십니다. 제가 생선가스하고 돈가스를 왜 자꾸 같이 먹고 싶어 하냐면요. 예전에 저희 동네 아톰 플라자라고 하는 뭐지? 경양식 아닌 그런 집이 있었어요. 거기가 밀크쉐이크, 뭐 치킨버거, 그리고 햄버거, 그 돈가스, 그리고 아톰 정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아톰 정식이 너무 좋았어요. 그게 그때 당시 돈으로 7,500원인가 했었을 때였고 돈가스는 5,800원 할 때였는데 아톰 정식을 시키면요 돈가스랑 생선가스랑 밥이랑 샐러드랑 빵이 그렇게 같이 왔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생선가스랑 돈가스랑 먹는 게. 제가 여기를 자주 갔어요. 이 김밥집을, 이 사불의 김밥집을. 여길 가면은 항상 생선가스를 항상 먹었답니다. 같이 해서. 나중에는 그렇게 먹기 시작했죠. 이게 양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돈가스만 먹으면 왠지 생선가스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생선가스만 시켜서 먹었더니 또 돈가스가 또 먹고 싶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실까 모르겠지만 저는 분식집 가서 밥을 먹고 나면요 다 먹어요. 반찬도 다 먹어요. 그리고 저는 이 그릇하고 얘하고 한 곳에 다 이렇게 몰아놓습니다. 깨끗하게 정갈해 놨습니다. 가끔 보면은 꼭 이렇게 남겨놓고 가거나 이렇게 너저분하게 하고 가는 게 저는 보기 싫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절에 가서 템플레 같은 데 가서 식사 예절을 배우고 온 건 아닌데 이게 이분들이 해주는 맛있게 해준 요리지 않습니까? 그 고마움을 뜻하고자 저는 항상 음식을 다 먹습니다. 무조건 다 먹으면은 이 한 접시에 다 올려놓고 탑을 쌓아놓습니다. 그냥. 그리고 여기 휴지랑 제가 입 닦았던 휴지도 한같이 몰아서 주먹에 꽉 쥐어가지고요. 나가는 길에 그 입구 앞에다가 계산할 때 항상 그 근처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 예절 교육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그분들이 나중에 또 한 몇 번 가서 그런 걸 되풀이하게 되면요 그 서비스 차원에서 더 뭘 챙겨 주시거나 더 좋은 VIP 손님으로 뭐 천대받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고요. VIP 아니면은 최고의 손님으로 취급을 하고 인정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배려해 주는 게 너무 이렇게 와닿게끔 이렇게 느껴지시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는 제가 자주 가는 이제는 자주 갔었던 옛말에 되었던 돈가스를 먹었던 사불의 집입니다. 여러분 절대 돈가스 먹을 때 밥 따로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밥 항상 국물에서 미리 말아놔서 밥을 좀 불려서 드세요. 그게 그나마 제일 맛있습니다. 대부분의 돈가스 먹는 분식집들은 진밥입니다. 진밥. 새로 갓 지은 햇빵 같은 밥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드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소견 아닌 소견이었습니다. 이제 얘기 다 한 것 같네요. 그죠? 하나도 빠져봅시다. 지금까지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말실수도 많고 삼천포도 여러 군데 많이 빠지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오늘은 윤호의 식탐 기획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윤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호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